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꿈에 수도꼭지가 나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꿈 상징에서 물은 우리의 감정, 정서와 관련됩니다. 수도꼭지 꿈을 몇 차례 이상 꾼다면 감정 조절 이슈가 있음을 알고 그 관점에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지가 돌았다라고 할 때 꼭지는 수도꼭지라 합니다. 꾹꾹 눌러 참던 화가 일시에 터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눈물과 수도꼭지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슬픔 같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 이슈라고 하면 흔히 분노 조절이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극단적 경우를 떠올립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하면 자신과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가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편 감정 조절은 섬세한 관찰을 요구하다 보니 어렵게만 생각되고 차라리 감정을 배제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불편한 감정들은 싹 모아서 혹은 불편한 감정만 싹 드러내 어딘가로 치워두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한 멋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다 싶을 땐 수도꼭지를 잠금 상태로만 두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힘껏 돌려 꽁꽁 잠궈두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녹이 쓰는지 망가지는지 어쩐지 알지 못한 채로 지내다 훗날 언젠가 크게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향권에 들지 않으려는 이 같은 극단적 노력이 극단적 억압의 형태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라면 오히려 과도한 감정이입 혹은 감정이입의 남발 같은 측면에서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을 정의해 보면 어떤 대상의 입장이 되어 그 대상의 감정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관계를 중시할수록 상대와 깊은 연결감 속에 있기를 바라게 되는데 그 경향성은 여성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이 잘 되면 어떤 상황에서 더 잘 또는 더 쉽게 감화받고 감흥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사리 동요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 되면 업무나 과제 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따라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가급적 단시일 내에 목표한 지점에 당도하고픈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진척이 없는데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끌어다 붙여보지만 딱히 와닿지 않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신의 감정이입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 주로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하고 격하게 감정이입하는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것도 큰 틀에서는 감정이입에 속합니다. 감정이입이 지나치고 과도한데 조절 장치의 사용은 아주 적다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수도꼭지가 나오는 꿈은 한 차원 그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감정이입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면 과제 수행 능력은 그와 반비례할 것입니다. 마음이 자주 동요하는지라 당면 과제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니 조절의 필요도 알지 못하는 채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의 어려움을 그저 타고난 산만함 때문으로 돌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이는 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이 안 돼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내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일 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되게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 글을 외부 경험에 초점을 맞춰 쓰기는 했는데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은 있거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든 아니면 잠을 자고 있든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함께 살아가잖아. 깨어 있어도. 그냥 과거의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이미지로 오잖아. 그랬을 때 과거의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 그 과거의 자신에게 감정이입하는 거지. 과거의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과거의 자신이 느꼈던 그런 뭐 소외감, 서러움, 억울함, 어린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에 성인인 내가 감정이입하는 거지. 여성들은 이런 상태로 자신을 많이 두는 것 같은 거야. 이제 거기에 감정이입이 확 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가 당연히 힘들겠지. 그럴 때 수도꼭지를 이렇게 딱 잠궈야 되는데 여성자는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한다는 말도 사실 어려워서 저한테는 목표라고 하니까 좀 더 쉽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 어린 시절에 나한테 어떤 감정이입은 하면서도 그때가 모호하고 뭔가 얽혀 있어서 뭐 얼어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현재 나의 욕구를 더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서 뭔가 자꾸 그때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뭔가 풀려야 현재 나의 무엇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도 소위 집중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생각이 막 분산되는 거, 흩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되게 잘 잠그지. 내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포커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요즘에 덱스터라는 그 아주 오래된 미드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미드의 덱스터가 연쇄 살인마잖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좋은 연쇄 살인마잖아. 근데 이 덱스터가 이제 자기 일에 이렇게 집중해 가는 방식이 뭔가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는 거, 누군가의 감정이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그게 이제 보인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포커스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마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방식을 내면에서 잘 쓸 거야. 그래서 또 꼭지를 굉장히 잘 쓰는 거지. 딱 잠궈. 그러니까 잠그는 게 너무 자동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꼭지 이미지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라. 너무 잘 되니까. 물론 수도꼭지 잠그는 그 습이 과도하게 되면 다른 한 부분에 이제 펑크가 생길 텐데, 그럼 이제 펑크가 생겨서 삶의 어떤 균형이 깨어지고 뭐 그로써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꿈이 또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때에 맞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은 수도꼭지 꿈이 안 오겠지. 수도꼭지 꿈을 꾸지 않을 거야. 그런데 수도꼭지 꿈을 꾼다. 꿈에 수도꼭지가 몇 차례 이상 나온다. 그러면 감정 조절 이슈가 꿈꾸니의 성취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야.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답답한 거지. 답답하고 이유가 궁금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꿈인 거야. 인간의 생활 공간에는 다양한 조절 스위치나 버튼이 있습니다. TV 리모컨의 볼륨 버튼에서부터 보일러 조절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절 장치가 삶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다양한 조절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정 수도꼭지는 감정 조절을 위한 내면 시스템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 수도꼭지 사용법에 능숙할 때 무력함이나 무기력으로 빠져들지 않고 일상이 요구하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연루되기를 꺼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 측은함이 발동되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은 마음 등등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유리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연루되면 상대의 사정을 헤아려 챙기고 싶어지는데 번거롭게 생각되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동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삶도 위험하고 어느 날엔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감정이입을 남발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삶 또한 자신과 주변에 도움이 되기보다 여정을 한정없이 지체시킬 뿐입니다. 꿈에 수도꼭지가 나오면 내면에 있는 수도꼭지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꼭지에 누수 현상이 있음에도 방치한 채로 둔 것은 아닌지, 누수 현상을 알면서도 손 놓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있는 경우 수도꼭지를 돌리는 순간에 물은 사방으로 튑니다. 오시며 주변으로 물이 묻지 말아야 할 여기저기로 물이 튀어버립니다. 물이 흥건한 바닥을 지나다 자칫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튀지 말아야 할 곳에 튄 물은 여러 불편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내면 상태를 점검할 때 감정 수도꼭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고 조치할 권한과 책임은 오롯이 자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자각을 놓치는 데서 비롯되는 것도 같습니다. 잠금 상태로 있어야 하는 때에 잠금 상태로 있는지, 헐거워져 물이 줄줄 새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핀 뒤에는 수도꼭지를 조절하거나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자아는 그 습을 들이지 못했거나 대단히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여 감정 조절의 문제로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습니다. 감정의 누수가 자아를 괴롭히니 불안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감정 조절 이슈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대단한 능력이나 신박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수도꼭지 꿈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은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때에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연습에 매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감정이 앞설 때를 제어하는 데에도 크게 요긴할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 꿈은 자아가 당면한 삶의 과제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감정 조절의 실패가 문제라고 알려오는 것입니다. 이거 붙이는 거 가능하지. 인간은 수십 가지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저마다 조절이 어려운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감정의 수도꼭지를 때에 맞게 그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꿈은 새롭게 시작된 어떤 여정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꿈꾸니가 가장 어려워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압해서도 안 되지만 주의가 분산될 때마다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포커스를 외치며 당면 과제로 돌아오라는 조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수도꼭지가 감정의 소진과 감정적 피로감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된 게 왜 우리 꿈 상상하고 투사할 때 언제나 이제 꿈 이미지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포커스가 잘 안 되니까 이 꿈 작업 자체가 계속 꿈 이미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게 그 연습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게 지금 어떤 당면 과제가 있다. 혹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막 이렇게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꽂혀 있는 이미지들 중에 수도꼭지 꿈을 꺼내서 내면의 정중앙에 놓는 거지, 펼치는 거지. 그래서 주의가 분산될 때마다 뭔가 지금 감정이 계속 끼어들고 있다. 어떤 마음이 끼어든다. 이럴 때 그 이미지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미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